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old is new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 나오나? 안 나오네. 과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 과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메카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농업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농산업을 하지만 결국은 이 만일을 벌기 위한 것인데 기본 토대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24절기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계절하는 것은 사절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춘, 하, 추, 동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제 있어 보였으면 어디냐? 여기까지. 봄 춘자를 씁니다. 여름 하자, 추자, 가을 추자, 겨울 동자 이렇게 쓰죠. 완전 맹필이죠, 그죠? 신경 많이 썼어. 다시 써볼까요? 자, 봄 추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날일자를 쓴다. 자, 한자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 여름 한자는 이렇게 쓴다. 가을 추자는 이렇게 해서 겨울 동자죠. 동은 이렇게 쓴다 하는 겁니다. 이 한자의 그 유래가 과연 뭐냐? 가만히 보면은 봄은 약간 따시죠. 약간 따뜻하잖아. 약간 겨울부터 해야 되는데 겨울은 좀 이따 하고 봄은 약간 따뜻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 영어로 하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warm, 약간 미지근 따뜻해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봄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봄에 뭐 한다? 소잉 또는 시딩, 종자를 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봄에 이제 수확하는 것이 아닌 파종을 하는, 시딩을 하는 것은 수확은 언제 한다? 통상적으로 이 가을에 합니다. 뭐 이쯤 되죠? 자, 이쯤에 한다. 봄에 종자를 뿌려서 가을에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물들이 주로 이제 뭐가 있다? 주곡에 보면 벼, 그죠? 옥수수, 콩, 그 다음 뭐 메밀도 있고, 메밀은 또 여름에 수확합니다. 이건 생육 기간이 멜이 아니고 메밀, 버깃,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자, 그러면 이 봄에 해당되는 절기는 과연 뭐냐? 우리가 24절기라고 나누는데, 시간을 보면은 하루 12시간, 그러니까 정오까지 12시간 하고 오후에 또 12시간 해서 24시간을 24절기로 1년을 나눈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기간이 얼마냐면 15일이죠. 네, 15일씩 잘라난 겁니다. 그러면 한 달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요게 이제 24절기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더 세분화해서 나눈 것이 뭐다? 24절기다. 그러면 제대로 된 이 절기가 춘분, 하지, 그 다음 추분, 동지라는 이 제대로 된 절기가 오기 전에는 뭔가가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하는 것. 그걸 조짐이라고 합니다. 조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농업 행위를 하니까 뭐다? 준비, 프리프레이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을에 내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봄에 뭘 했다? 미리 준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름에 수확하기 위해서 가을, 겨울에 내가 뭘 했다? 뭔가를 종자를 뿌렸다. 시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소위 1년생 작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하는. 그럼 가을에 파종을 하는 것이 뭐였다? 보리, 그죠? 밀, 호밀, 귀리, 이런 애들이 다 가을에 파종을 해서 언제 수확을 한다? 이 여름에 수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동의보감에도 그래 하고, 그 우리 허준 선생님의 드라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 유이태 선생님 아들이 이제 과거으로 가는데, 그 땡중 스님이라고 했어요. 스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여름에는, 그죠? 여름에는 우리가 여기에 심은 보리, 밀 이런 걸 먹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 겨울이죠? 벼를 수확 이때 하죠, 그죠? 왜 겨울에는 이 벼를 먹느냐, 쌀을 먹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과거에 급제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니다. 그 유도지라는 아들의 답은 이랬습니다. 그 철에 나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철에 나니까. 그러니까 벼는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니까 겨울에 먹는 거다. 그리고 보리하고 밀 이런 것은 가을에 파종해서 여름에 수확하니까 여름에 먹는 거다. 우리가 여름에 냉면을 왜 먹느냐, 이제 이래 물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게 계절마다 뭐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그때 생산되니까 그래 먹는다, 이런 얘기는 통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 이제 인체적으로 건강을 생각하면은 이제 헬스죠. 건강을 생각하면 그 답이 아니다는 거죠. 그 뭔 답이냐? 결과가 뭐냐? 겨울에는 우리 몸이 냉해지니까 여름에 양기를 많이 쫙 받은 식품을 먹어줘야 몸이 뭐한다? 건강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역으로 이제 겨울에는 여름에 지금 거꾸로 얘기하죠. 맞나요? 맞죠? 자, 여름에는 몸이 되게 더우니까 겨울에 한기를 많이 받는 이제 보리나 밀을 먹음으로 해서 뭐 한다? 여름에 양기를 보충한다. 이게 뭐 건강하기다 하는 거예요. 건강, 헬스를 다스리는 법이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름에 우리가 보리, 밀을 먹는 이유는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난 한기가 찬 기운이 많은 것을 먹어줌으로 해서 열기를 내린다 이 말이고, 겨울에 우리가 쌀을, 밥을 먹는 이유는 뭐다? 여름에 온기를 많이 받은 기운을 겨울에 낮춰주기 위해서 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쪽의 것을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그 여름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뭐죠? 통상적으로 많이 외식하는 거 보면 메밀이죠. 진주하면 메밀 유명하잖아. 전주도 메밀 국수 유명하고, 강원도 가면 뭐예요? 전부 메밀 국수예요. 메밀, 버킷. 이 메밀은 여름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메밀을 찾잖아.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모르지만은 이제 나이가 한 50 넘어가면, 아니 40 넘어가면 건강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일본말로 하면 소바라고 해요. 소바. 소바인데 우리 요 가까이 어령 들어봤죠? 어령 소바 들어봤습니까? 아, 있어. 하여튼 그 우리말로는 메밀이에요. 강원도의 메밀국수가 아주 유명하듯이 진주, 전주, 그 외 기타 모든 전국에서 여름에 뭘 먹는다? 주로 냉면을 먹는다. 그러면 냉면 하니까 침이 돈다, 그죠? 이 냉면을 먹는 이유는 냉하다. 이 얘기예요, 이거. 차단 얘기예요. 찬 걸 먹는다. 그러면 주로 언제 먹어요? 냉면을 겨울에 잘 먹습니까? 예라고 답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럼 좀 이따 얘기하고. 냉면을 주로 우리는 여름에 먹잖아. 여름에 먹는 이유는 원래 겨울 음식이긴 한데 여름에 주로 먹는 이유는 뭐다? 여름에 속이 너무 화하다. 불이 많다. 불이 많으니까 이걸 식혀주기 위해서 냉면을 먹는다. 그죠? 그러면 여름에 우리가 보리하고 밀을 먹는 이유는 그것도 찬 음식이죠. 겨울에 냉기를, 겨울을 이겨냈잖아. 이겨내고 열매를 맺은 게 여름에 맺었잖아. 그죠? 그래서 냉기를 먹으면 음식이다. 찬 음식이다. 이 얘기예요. 속에 들어가면 얘기는 또 달라요. 어쨌든 겉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냉면은 뭐다? 찬 음식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식혀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니까 얘가 그게 아니고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더라. 많이 있더라. 그것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압을 낮춰주는. 그럼 뭐야 이거? 지금까지 겨울에 몸이 찰 때는 그 양기를 받은 쌀을 먹는 것이 좋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냉기를 받은 것을 통해서 먹어서 우리 몸을 체온을 낮춰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 메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루틴이라는 혈압 강화를 하는 어떤 물질이 있더라 하는 그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하나의 식품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갑니다. 나아가니까, 그러면 냉면이면 다 냉면이냐? 메밀이면 다 같으냐? 아니더라.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루틴이 강화된 거 만들자 해서 신품종을 이제 만드는 것도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썬메밀이라는 애가 나오고, 또 이 메밀의 루틴이 많은 때는 시기는 스테이지를 보면 언제냐 하면 메밀이 싹이 날 때가 많더라. 그래서 새싹 메밀 또는 메밀 새싹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농산업에서 더 이제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24절기를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 반대의 기운을 채우는 겁니다. 부족한 기운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하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됐죠?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하죠.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겨울을 나서 지나서 여름에 수확하는 애들은 이 냉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해의 시발점을 어디서 보느냐 참 어렵습니다. 봄부터 보느냐, 겨울부터 보느냐, 사실은 겨울입니다. 이 봄이 오기 전에 이미 어디서 시작했느냐, 겨울에 입동이라는 것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덜입입니다. 덜입. 겨울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사실은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는 그 순간이 뭐예요?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사회인이 된다는 거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했다. 이제 겨울을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설 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눈설자입니다. 적게 오고 많이 오고. 그러니까 눈이 적게 오고 많이 오고 해서 동지. 동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가장 어떻게 보면 추운 날씨라고 할 수 있는데 기온적으로 보면 가장 추운 날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낮의 길이가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동지 타임. 그래서 동지에 대한 노래도 있잖아요. 동지 섣달 긴긴 밤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소한, 대한이 하는데 이 찰 한자입니다. 차다. 이거는 적고 적게 차고 좀 많이 차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1월입니다. 1월. 그러면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때가 언제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다면 언제입니까?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때 1월입니다. 1월. 이때입니다. 그 소한이 덜 춥고 대한이 많이 춥다 하는데 웃기는 얘기 있죠. 이 대한이 형님이 소한이 동생한테 동생 집에 놀러 갔다가 뭐 한다?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 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만큼 소한이 어떤 때는 더 춥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달입니다. 이게 1월 달.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오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는 입동이라는 애가 있었고, 그러면 봄이 오기 전에도 덜잎 들어선다는 얘기가 입춘이 있겠죠. 입입니다. 입춘. 그죠? 그 다음 우수는 뭐냐 하면은 경칩은 이제 깨구리가 일명 이제 깨어난다 하는 식인데 여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깨구리가 깨어나기 전에는 뭘 해야 됩니까? 얼음이 녹겠죠. 얼음이 이제 녹아서 물이 되는 시기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비우자를 쓰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낮하고 밤하고 길이가 가장 똑같아지는 시기입니다. 어디? 춘분하고 추분이 그러하죠. 이렇게 끄면 이것은 봄의 대명사고 추분은 가을의 대명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궤도에 들어선 겁니다.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봄다운 봄이다. 그리고 추분은 가장 가을다운 가을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밤낮의 길이가 똑같다. 이게 뭐다? 춘분과 추분이고 지금 얘기한 것은 동지 이제 끝났죠. 그죠? 동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 하는 거고 반대는 뭡니까? 하지죠. 하지는 뭐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다. 그럼 여름 중에 가장 최강 여름이다. 여름의 본 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청명한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작물들이 특히 산야에 풀들이 자라는 시기 아주 맑은 하늘, 맑다 이런 얘기입니다. 맑다 하니까 가을이 사실은 맑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여름에 봄에 아주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다. 청명하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여기입니다. 고구입니다. 이 곡식에 좋은 비가 내린다 하는 겁니다. 고구는 곡식에 좋은 비.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른데 과거는 곡식이라고 하면 뭡니까? 벼일변도였습니다. 알라이스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80%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죠. 배고픔을 달래는. 그러면 벼를 재배하기에 가장 좋은 비가 내린다. 이게 고구입니다. 요 시기가. 그러면 이때 이제 비가 내리면 뭘 하느냐. 이제 논에 물을 잡고 하는 겁니다. 논에 물을 담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파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에 이루은 비가 온다. 이 얘기입니다. 고구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내는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 보던 입동, 그 다음에 입춘, 그 다음에 입하, 그 다음에 입추, 다 이 덜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들어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된다. 어디서? 이 파에서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만, 그 늦을 만자입니다. 적게 늦다.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자가 늦을 만자보다는 따뜻하다. 이런 말로 조금 따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뭐였습니까? 소설, 대설, 소한, 대한 나오죠. 그렇듯이 소만, 그 다음에 대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농사적으로 농업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만을 안 쓰고 뭘 쓴다? 망종이란 말을 쓴다. 그럼 망종이 뭐냐? 여기 보면 곡이란 게 있었죠. 곡식에 이룬 비가 내렸다. 그러면 여기서는 종자를 파종한다 이겁니다. 파종한다. 45일 후죠. 15, 30, 45. 요 기간이 45일입니다. 한 달 반 이후에 파종을 한다. 무슨 파종? 벽실을 파종한다 이 말이에요. 벽실. 요게 이제 망종입니다. 망종하고 이때가 종자를 파종하는 최후의 날이다. 그 전에 다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하지 이때 되면은 뭘 한다? 과거에는 벼를 이앙을 했다. 우리가 이앙하고 이식하고 개념이 다르죠. 이앙은 물이 잠긴 상태에서 옮겨 심는 멸을 옮겨 심는 것을 이앙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건조한 토양에 옮겨 심는 것을 이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어떻게 쓴다? TRANS transplanting 이렇게 씁니다. 똑같아요. 영어로는 똑같은데 우리말로 할 때는 벼는 이앙이라는 개념을 쓰고 나머지 토마토, 가지, 뭐 모든 작물들은 뭘 쓴다? 이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이 하지까지인데 과거에는 하지까지 모든 농사가 땅 속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파종이든 이양이든 이식이든 여기까지 다 끝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서 나왔죠. 여기서 아까 소만 했는데 늦을만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름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덜 덥고 많이 덥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전부 뭡니까? 농사에 관한 얘기로 매듭을 짓고 여기서는 다시 뭐가 된다? 다시 더위로, 그러니까 온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덜 덥고 많이 덥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더운 다음에는 큰 뭔가가 있었을 때는 그 다음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 변화가 이제 뭐 된다? 이것도 가을이 된다는 거죠. 입추, 가을에 들어선다. 그죠? 입추. 그 다음에 요거는 본격적으로 가을에 들어섰다 얘기입니다. 요거는 백로는 이제 흰 백자에 이슬 노자입니다. 그 하얀 이슬이, 서리가 내린다. 뭐 엄밀히 말하면 이슬입니다. 이슬이 내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에 들어선다? 밤낮의 온도가 아니고 일장, 기간이, 낮의 길이, 밤의 길이가 같은 이제 추분이 되고, 그 다음에 찰한, 요거에 이제, 백로는 아까 이슬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듀. 그 다음에 요거는 할로는 뭐냐 하면은, 찰한 이슬 노자입니다. 프로스트. 서리가 내리는 겁니다. 여기는. 서리하고 이슬하고 다르죠? 이슬은 물방울이 맺히는 거고, 서리는 뭐다? 물방울이 얼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에 이제 어디 가면, 산에 뭐 들에 가면은 밟으면 뭔가 뽀도득 눈은 아닌데, 눈처럼 뽀도득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이슬입니다. 서리입니다. 서리. 그래서 서리가 어디 내린다? 여기 내립니다. 그죠? 서리가 내린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온도가 내려간다 하는 식이 상강입니다. 한로 이후부터 서리가 내리고 그 이후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부터. 그 이후에 뭐가 된다? 겨울로 접어서 또는 입동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철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한번 봅니다. 달로 이제 한번 볼게요.
달로 보면 잘 안 지워지네. 자, 여기가 12월 21일 정도 된다 얘기죠. 그 다음에 춘분이 얼마? 3월 21일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하지가 6월 21일 일 정도, 뭐 하루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추분은 9월 21일 일이다. 그러면 두 개가 한 달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12월이니까 1월이죠. 1월 21일. 여기는 2월 21일. 여기는 3월 21일. 4월 21일. 5월 21일. 6월 21일. 7월 21일. 8월 21일. 9월 21일. 하나, 둘. 10월 21일. 그 다음에 11월 21일. 이렇게 이제 달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는 뭐냐? 요 사이죠. 그죠? 15일만 더하고 빼고 하면은 이 날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망종은 대략 며칠이다? 여기 있죠. 정자 파종을 마쳐야 되는 시기. 우리는 작물을 하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사이죠. 그러면 5월 21일하고 6월 21일 사이는 얼마? 6월? 요 사이지. 15 더하면은 6월 5일 정도 되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니, 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듯이, 그죠? 24시간이듯이 요걸 24시간으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24절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지금은 양력으로 해서 우리가 크게 따지질 않습니다. 왜 안 따지냐 하면 주로 이제 벼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이때 일을 다 끝내버립니다. 이때 이제 파종하고 이양하고 다 끝내버리죠. 그리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언제 수확한다? 이때 10월 달에 다 수확해버립니다. 그죠? 근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벼 하면은 이게 밑자죠. 미국 갈 때 이거 쓰잖아요. 이 쌀 밑자죠. 이 88입니다. 88. 과거에는 벼를 한번 생산하기 위해서는 88번의 노력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거 다 지금 카운트 해볼래요? 카운트 하면은 이 시간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만큼 일이 많았다. 근데 지금 뭐 한다? 전부 기계에 의해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볼까요? 하는 일은, 자, 파종 준비하죠. 뭐 소독하고 파종 준비하고 이양하면 끝. 그 다음에 제초 이제 뭐 처리하는 데도 있고, 광우렁이 투입해서 잡초 방지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약재 살포 조금 하고, 비료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수확합니다. 뭘로? 콤바인으로. 수확해서 RPC 갑니다. 그럼 끝.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로 보면은 벼를 한번 우리가 이제 심었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88번의 일을 했다. 그거예요. 간단히 보면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종자가 있었다. 그죠?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빨리 지나갈 테니까. 종자의 가림, 비중 가림을 했죠. 그 다음에 싹을 틔웠죠. 그죠? 싹 틔우고, 그 다음 기르고, 옮겨 심고, 그 다음 옮겨 심기 전에는 녹화가 들어갔죠. 그죠? 녹화 과정까지 다 들어가고, 경화가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식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잡초 방제를 서너 번 합니다. 과거에는 논에 들어가서 전부 허리 숙이고 피 뽑고 다 잡초 방제 이렇게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 다음에 또 일부 이제 그 병해충 발생 때문에 약제를 일부 살포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은 또 물 빼고, 관계를 뺐네. 관계는 이제 물을 대는 겁니다. 물 대는 것.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행합니다. 그럼 물을 왜 대느냐? 콩밭에 물 안 대죠? 콩밭에는 뭘 합니까? 그냥 물을 관수만 해버립니다. 조금 수분이 부족할 때 물만 주고 마는 거죠. 근데 배는 사시사철은 아닌데 계속 거의 물을 대놓고 있죠. 그런데 배는 왜 물을 댈까?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배는 논에서 재배한다. 그 논하면은 바다하고 다르다. 근데 왜 물을 대놓을까? 물을 대니까 잡초들의 발생이 80% 이상 획기적으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콩밭에 풀 뽑듯이 계속 제초 작업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담수를 함으로써 물 높이를 보통 이제 이양하고 나서는 이제 활착기에는 한 7에서 10cm 깊게 되고, 활착되고 나면은 한 3, 4cm로 얕게 되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 물 관리가 또 보통 일이 아니다. 어쨌든 물을 대는 이유는 첫째가 잡초 방제입니다. 두 번째, 물을 통해서 양분이 공급되더라 하는 거죠. 양분. 그러니까 비료를 지켜줘도 된다는 뉴트리언트.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하니까 요거 짚고 넘어갑니다. 자, 관계, 물을 대니까 첫 번째는 뭐다? 잡초 컨트롤, 잡초 방제가 되더라. 그죠? 두 번째는 뭐더라? 비료 공급 역할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온도 유지가 되더라. 템프. 온도 유지가 되더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이제 온도가 우리가 가장 민감한 시기, 중요한 시기는 사람도 그렇듯이 모든 동물도 그래하죠. 임신한 시기가 가장 민감하죠. 예. 벼에서는 임신한 시기를 이제 수인기라 그래요. 수인기. 요렇게 잎집이 볼록하게 되는 시기, 요 안에 이삭이 다 들어있어요. 요 시기 또는 감수 분열기, 요게 만들어지는 시기, 요때가 가장 민감해요. 근데 8월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낮아지는 때가 있어요. 소위 냉해를 입을 때가 있다는 거죠. 냉해를 추워서. 그 냉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불임립이 증가해요. 임신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쏘갈 게 없어요. 그래서 요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다. 밤낮 온도차가 확 많이 나버리면 한 15도, 18도 이렇게 나버리면 이 불임립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물이 없는 상태하고 담수가 되어 있는 상태하고 비교해 보니 담수된 상태에서 훨씬 온도가 평행하게 가더라는 겁니다.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 불임립이 감소한다는 거죠. 일명 덩숙이 고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덩숙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온도하고 관계 있더라. 나중에 이제 냉해에 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장애형 냉해, 혼합형 냉해, 지연형 냉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너무 깊이 가니까 지금 요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냉해를 방지하더라 하는 게 뭐가? 담수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갑니다. 조금 더. 그러면 물을 대면 장점은 그렇게 있는데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물대기가 힘들잖아.
논을 팽팽하게 해야 물이 고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왕우렁이를 투입해서 잡초 방제를 지금 한다고 하면 왕우렁이가 다니는 길은 어때요? 물 따라 이동한다. 그러니까 팽팽하게 레이저 균평기를 이용해서 균평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 코스트가 많이 들더라, 노력이 많이 들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밭 같으면 그건 대충 갈아서 로타리 치고 해서 재배하면 되는데 그렇더라. 그런데 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단점이 있다. 또 하나, 물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 가스 중에 CH4입니다. 메탄의 발생이 엄청나게 증가하더라는 거죠. 메탄. 이게 결국은 CO2하고 H2O가 기온인데, 그러니까 CO2가 뿌리에서 호흡을 하니까 많이 발생하겠죠. 하는데 물에 잠겨져 있으니까 혐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메탄을 발생시키는 메탄 생성균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주범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2.7%, 2.9%밖에 안 돼요. 지구 온난화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지. 어쨌든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되는 것을 우리가 상시란 말을 쓰죠. 상시 담수란 말을 쓰는데 상시 담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잡초 방제에 문제 없고, 또 나중에 이삭 그 맺어지는 그죠? 감수 분열기 또는 수인기 이때에 난주 등숙률에 문제 없도록만 유지하면서 뭐 한다? 벼를 재배하면은 이 메탄 가스 발생을 거의 50%에서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야, 벼 재배하지 마라 이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갑니다. 하여튼 조금 더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시키는데 과거에는 300 ppm이던 것이 지금은 400 ppm까지 올랐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2.5도씩 증가했다. 산업혁명 이전보다 이후가.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졌다. 앞으로 더 문제될 것 같다 하기 때문에 CO2 농도가 문제가 된다 했는데 이 메탄도 문제가 된다. 어느 정도 되느냐? CO2보다 지금 나온 보고서는 29배 더 영향력이 있다. 온도를 더 높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20배 했는데 지금 29배까지 연구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메탄 발생을 줄여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예요 이거? 무스 바르고 그죠? 뭐 하잖아. 이 기름 머리 이게 고정하려고 바르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는 냉매 있죠. 가스 있잖아. 냉매. 그런 애들이 지구온난화의 또 주범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추럴하게 사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길이긴 합니다. 그럼 결국은 지구를 지킨다는 말보다는 우리 인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벼를 재배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절기 갖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벼는 좋더라.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죠? 88번에 과거에는 벼 재배하면은 손이 갔다,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벼를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벼는 기본이다. 그래서 더 뭐 크게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아까 뭐 고구고 잎하고 다 이제 벼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의 우리가 스마트 농업 시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기계화적으로 간 거고 이미 세팅이 거의 스테빌라이저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고 나머지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할로부터 다 이루어집니다. 할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 무슨 얘기냐? 벼만 재배하고 콩, 옥수수, 그 다음에 또 뭐죠? 콩, 옥수수, 여름 재배하는 거, 메밀도 좋아요. 여기에 주로 우리가 재배해서 먹었던
그런 곡물들은 이제 단백질이고 전분이고 다 공급을 해줬어요. 곡물은 뭐 겨울에도 먹는데 문제는 비타민 시대라는 비타민. 비타민이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채소를 먹으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김치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겨울에도 푸른색 채소를 먹고 싶다는 욕구가 이제 증가하게 됐어요. 뭐가 발달하면서 플라스틱 필름 이렇게 발음하죠. 플라스틱 필름. 그러니까 기름에서 뭘 만듭니까? 파이프도 만들고 비닐하우스, 플라스틱 필름 이렇게 발음하죠. 플라스틱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얗게 덮어 씌워 놓으니까 온도가 바깥에 하고 실제 요거는 한 4, 5도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지만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10도씨 이상의 그 온도를, 체감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터널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겨울에 뭡니까?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열매가 달리는 딸기부터 시작해서 토마토, 뭐 가지 다 겨울에 다 합니다. 지금. 그럼 겨울에도 뭘 한다? 이 비타민을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됨으로 해서 뭐다? 스마트 에그리컬처 농업이 더 부각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재배에 관한 것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개념은 뭐예요? 주곡인 쌀, 벼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24절기를 가지고 새롭게 논해야 될 시대가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노지 상태, 바깥, 노자가 아니고 노지입니다. 노지, 바깥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고, 요것은 필름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은.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 농산업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탐색하는 분야가 뭐다? 스마트 농산업 분야다 하는 것까지 합니다.